배워야지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용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제 드디어 학교에서 4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악재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에 임하는 모습에 선생님이 보람과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고생한 만큼 우리가 마지막 수능까지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교재가 수요특강 교재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의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을 운동하고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마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총평을 먼저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시험에 대한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요, 이번 모의고사 문제가 3월보다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모의고사에는 그래도 약간의 킬러라고 말할 수 있는 조금 지역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여기에는 선생님이 넣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즌에 배우게 되는 서양사 중에 미국의 독립운동이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긴 한데요. 워낙에 미국 독립운동의 전후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려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양사도 너무 쉽게 나와서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돌이키게 보면요, 할만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킬러한 문제라고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로서는 13번 문제와 20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지금 선생님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다학급은 공부하셨는데 나라가 안 배웠죠. 다학급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수요일날 이미 찍어준 거였어. 그대로 나왔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티마르제를 물어보는 개념에서 각국사에서 몇 개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물어보는 문제로서는 약간의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현대사 중에서 또 하필이면 이 내용이 연표로 나왔어. 그래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등장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대사 정리하실 때도 각각의 사건의 전후관계를 함께 염두에 둬서 공부하는 습관도 길들여야겠습니다. 자,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각고사 문제가 있다면 9번 문제입니다. 근대 이집트를 물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저번에는 베트남이 나왔고 이번 이집트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의 오답이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뭐 비슷한 시기도 아니고 아예 다른 시기에 아예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각국사 문제도 부담이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사 문제에서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련한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사 할 때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문제풀이를 통해서 소개할 문제는 총 9개가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20개 중에서 9개를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진도를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항상 우리 1번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문명사 문제가 되겠죠. 자, 각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화폐 속에 고대 문명을 찾아보러 나와 있는데, 자, 이 화폐는 이라크에서 발행한 것이다. 이라크? 그래요? 함무라비 왕이 나와 있어. 이미 끝났지, 답은. 자, 함무라비 법전. 무슨 왕국의 법전이었습니까? 바빌로니아 왕국이 등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에 많이 강조를 해드려서 사실상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올라가는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보실게요. 자, 1번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건축하였다. 이게 뭐야? 이거잖아. 1번 너무 쉬웠고. 자, 오답 확인해 볼게요. 파라오가 있었다. 어디에요? 이집트 문명. 자, 그 다음에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어느 문명입니까? 중국 문명이죠. 정확하게 하면 상나라. 같은 말로 하면 은나라. 같은 말입니다.
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어디입니까? 인도 문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더스강 유역을 말하시겠습니다. 자연현상을 정리하는 배달을 제작하였다. 이거 인도이기는 한데 조금 뒤 아니겠습니까? 아리아인이 이주하고 나서 카스트 제도가 성립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조금 시기는 다릅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제국의 황제 아크바리가 라자푸트 족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랑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세계사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웁니다. 아시겠죠? 아크바르. 옛날 우리 교과서에는 악바르가 나와 있는데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악바르 대즈라고 부르기도 하는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민족을 어떻게 하느냐?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힌두교 세력과의 협의를 추구하였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이 나라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야.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죠. 비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부과했던 지즈야 인두스대를 폐지해버리고 힌두교들을 관리로 등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나라 모습이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됐는데요. 이 나라는 무굴 제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주 인도할 때 배우십니다. 아시겠죠? 자,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네, 산치의 탑이 세워졌다. 자, 이거 우리 답안을 배웠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지? 자, 탑이 만들어졌어. 마우리아 왕조. 자, 타지마할이가 그립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이것도 우리 다반 학생들은 배웠는데요. 자이나교는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아리안 이주 이후죠. 자,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인의 이주 이후에 브라흐교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마우리아 왕조 성립 이전까지 이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자, 샤쿤탈라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국가왕조에 관련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다라 씨 등장하였다. 간다라 하면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이거는 쿠샨 왕조. 이번 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인도사 전개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황제 인물사가 나왔는데, 자, 항상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사 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 인물사는 동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돌려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누가 나오나 볼까요? 자, 상벌 연도를 보니까 150 기원전 650년이 나와 있어. 이제 오래된 시기를 말하는 거면 뭐 고대 시대를 말하겠는데, 자, 대월지와의 동맹을 위해서 장건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길을 뭐라고 합니까? 실크로드, 비단길을 말하겠지요. 동중서의 건의를 통해서 유학을 통진영으로 자리 잡았고요. 남월과 고서 멸망을 해서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나쁜 나라의 사람으로 배우게 되었던 황제. 자, 여긴 없지만 우리는 다 알아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소금과 철을 전매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오수전에 주조도 있었고 함께 정리해볼 수 있는 요 황제 누구죠? 바로 한나라의 황제 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한나라 무제 업적을 고르는 것으로 정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뭐 골라야겠습니까? 자, 같이 보실게요. 자, 1번 군기철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 누구예요? 자, 청나라지 누구? 옹정제. 자, 우리 옹정제 업적 세계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실 겁니다. 많지 않아. 하지만 꼭 나오는 게 이거라고. 알겠죠? 다음에 정답으로 물어봐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것째는 무슨 나라였습니까? 명나라였죠. 나라 세운 사람이었던 홍무 황제. 같은 말로 바꾸면 태조. 명태조 황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오경정의 펼쳐졌다. 이거는 황제가 아니죠. 이거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었던, 이거는 공영달이라는 학자가 만든, 네, 과거 시험 교과서 같은 거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번의 나라를 대답하였다. 이거 무슨 나라예요? 이거 청나라죠. 자, 무슨 제? 강희 황제, 강희제. 자, 같은 시기지만 황제가 다릅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균수법과 홍주법. 현무지 업적은 빼놓을 게 없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7번째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양사의 일본사 문제가 나왔는데, 일본사 문제가 나와봐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3점짜리, 9득점짜리 문제인데 전혀 5득점 아니에요. 자, 이 건물은 봉황당으로 불리는 북풍 문화가 발달한 문화유산입니다. 견당사 파견 중요되었었고 일본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받았던 이 시기. 여기 나와있죠? 일본 고유의 특색, 일본 고유의 문화. 이거 무슨 시대가 되겠습니까? 해이안 시대가 만들어지겠죠. 자, 시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이안. 그 당시에 수도가 있었다면 해이안쿄가 되겠죠. 지금의 어디를 말하냐면 교토를 말합니다. 자, 우리 혹시라도 일본에 관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부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한자 발음으로 봉황당이라 부르고요. 일본어로는 묘도인이라 발음을 합니다. 자, 이 건물이 왜 상징적인 건물이냐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일본의 형태가 N이잖아, N화. 그 10N, 동전에 그려져 있는 건물이 이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건축물이 나온 것이 이 해안 시대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해안 시대 고르면 되겠죠? 자, 일본사 6도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정답들입니다. 1번 다이각이 신해한대였다. 이거 야마토 정권이잖아. 자, 선생님이 이거 그때 연도 강조했을 겁니다. 외우라고. 언제라고? 645년 7세기 중반입니다. 자, 명과 가만무역이 이루어졌다. 무로 맞춤하고. 우리 요거는 우리 류성환 선생님의 암기비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상기코 타이제도 우리말로 바꾸면 창근교대라고 합니다. 얘도 막부의 시절 모습이죠. 자, 해이안쿄에 나와 있네. 정답 4번. 자, 초토부태자의 고교 진전을 펼쳤다. 마찬가지로 위에 나와 있었던 야마토 정권의 모습으로서 시기가 조금 앞이죠. 그래서 요거는 7세기 상황이라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 상황으로 전개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 넘어가실게요. 가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나와 있어서 어떤 단어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중국사 하면서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각 나라의 수도, 각 나라의 인물을 통해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요. 딱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 제국은요, 쿠빌라이 칸. 아이고, 쿠빌라이 칸 나와 있어요. 무슨 나라예요? 답이 나왔지. 원나라. 몽골의 5번째 데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이 중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승려 파스파가 명령을 받고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문자를 뭐라고 하지요? 파스파가 만들었다고 해서 파스파 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고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볼까요? 원나라. 자, 역청을 설치하였다.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나머지 오답 같이 보시겠습니다.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이거 무슨 나라예요? 팔기제 하면은 청나라. 정확히 말하면요, 후금도 가능하지. 왜냐면 운영했던 모습으로서 누르하치가 있기 때문에 후금과 천 둘 다 해당됩니다. 설치가 아닌 운영이니까. 이럴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지정 문제를 실시하였다. 무슨 나라예요? 청나라. 자, 절부사 주전충에 멸망하였다. 이거 무슨 나라입니까? 이거는 당나라지요. 그리고 통제과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이거 무슨 나라? 수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수양제. 같이 기억해 볼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미추체 시대에 대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귀걸이가 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면 답이 나와. 그치? 이거 쓴 사람 누구예요? 도연병이지요.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청나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 뭐 어떻게 만사 귀찮아.
저 북쪽에는 말이야 유목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도 싸우고 아우 그냥 나 수능 수시 모집 그딴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나중에 뭐 그냥 돈 벌다가 나이 들면 죽을 텐데 뭐 털어먹어.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욕심을 버리고 살자. 욜로. 이거 무슨 시대 모습이지 여러분들? 이거 위 남북조 상황 고른 상황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있었던 이제 제도의 정치의 모습을 그러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 이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나라들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양명학 이거 물론 이제 류성환 선생님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음이 있습니다. 명나라. 자, 양세법이 시작되었다. 당나라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 후기 상황입니다. 왜? 안사에 대한 기록이 바뀌었던 당나라의 모습이니까요. 자,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무슨 나라예요? 청나라예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황제? 걸륜제 업적. 자, 여러분들 청나라 대부분 업적들은요 황제의 업적을 다 모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백과 출하하였다. 이거는 뭐 엄청 인간이죠. 춘추 전국 시대. 그래서 정답은 5번 국품 중종자가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국품 관임법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미출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냐, 뭐 당나라냐, 송나라냐, 명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나라의 수도를 기억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자, 근데 자 질문 보세요.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짜 나옵니다. 미안해요. 자, 금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먹겠다는데 그 수도가 어딥니까? 카이펑 영어 마오칭티에 이란 노래를 선생님이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시합편에서 소개했었습니다. 카이펑 한자로 바꾸면 개봉이라고 합니다. 한라포 청천의 수도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사실 무슨 나라 수도였었지? 송나라의 수도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의 송나라여서 북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문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확인해서 해볼까요? 황제께서도 포로를 끌려갔다고 하시더군. 자, 이 사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그때 그 보충강의에서 그 수호조 설명을 했었던 그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송나라 휘종과 흥종이 같이 부자가 세트로 자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는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나라는 무슨 나라 상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까? 네, 북송 상황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네, 나중에 그 선택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족편법을 실시해왔다. 일족편법 이거 무슨 나라예요? 명나라. 자, 교자가 만들어졌다. 자, 우리 EBS 류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회교 교자. 송나라 정답이고요. 자, 산시 상인이 회관과 공소를 세웠다. 자, 류성환 선생님 강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를 명나라냐 청나라냐 구별하기 힘든 거라고. 공통된 시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마, 감자가 전해되어 왔다. 같은 시대 모습이고요. 자, 5번 청주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거 언제 쪽이야? 이거 저기 출정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마 과제 문제일 거예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까 어렵다고 했었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다반 학생들이 수요일날 배웠는데 그대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반 학생들도 꼭 이거 공부하시면서 익숙한 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그림은 술탄.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나라에서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수산이라 말한다고. 메흐메 또는 메메트 2세가 어디를 점령했다고 합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름 바꾸면 이스탄불, 이거를 점령을 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자 마지막 확실한 결론, 예니체리의 용맹한 활약으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켰다고 하는 이 사건,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연도 아래 외워버리시라고. 언제라고? 1453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무슨 나라 모습입니까? 오스만 제국이죠. 자, 선생님이 미리 강조했지만 예니체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 오스만 제국이 영토를 차지하는 가운데서 유럽죠. 특히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크리스트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어른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특히 이런 나이 또래 청소년들을 더 어린 나이 잡아가지고 이제 정신세뇌 교육시키는 거야. 너는 알라를 믿어야 돼. 그리고 술탄에게 충성을 다 바쳐라라고 하면서 정신세뇌 교육을 당했던 황제 술탄만을 바라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친위 부대를 부리는 예니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 데브시르메 제도라고 하겠고요. 이런 오스만 제국에서 등장하였었던 군사적 공관제를 추진했던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 티마르제라고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굉장히 낯선 페르시아어, 아랍어 같은 발음들이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할 것을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나라 볼게요. 마부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 누굴 제국이죠? 인도. 자,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자, 요거 우리 지금 해설지에 보면 잘못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 나라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셀주쿠, 튀르크도 가능한데 이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아바스 왕조 때. 그 얼마나 대단한 몽골입니까? 우리 수원특가 문제 보시면 훌라구의 침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나와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해설이 틀렸으니까 정확히 봐주세요. 자, 타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승리했네요. 이거는 아바스 왕조. 자, 왕의 길을 물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자, 우리 사람이 하나 떠올려야겠습니다. 누가 유명합니까?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서 14번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문제풀이 중에서 번호를 잘못 말했어요. 아까 13번 문제고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나게 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조 물어보고 있는데, 자, 저는요 왕의 신하예요. 신하는 마음을 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다음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서양 상인들의 화물을 가지고 아이고 무슨 도시 한다 합니까? 광저우. 지금 이제 중국 광저우가 있지요.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의 제한된 무역을 허락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 또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게 광저우를 통해서 공행 설치했던 나라가 있다면 이거는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제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자, 향고리 선제를 실시하였다. 향고리 선제 무슨 나라의 모습? 한 나라의 모습. 자, 만한 명제를 실시하였다. 만한 명제 맞지요? 만주족과 한족과 함께 살고 있도록 했었던 모습으로 정답 2번이 가능하시겠고요. 3번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수나라도 되지만 당나라도 되지. 수양제, 당태종, 엄밀히 말하면 당고종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화의 왕위를 추대하였다. 무슨 나라 모습입니까? 명나라 모습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황제였었던 영락제의 모습으로도 같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를 통해서 이원적 통치를 해냈다는 것. 이거 무슨 나라예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말 모의고사에서도 강조되었었겠지만 요나라와 금나라는 이원적 통치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명관제와 북명관제와 더불어 맹한 무역제 헷갈리시지 않도록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모의고사에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복습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양사의 장점은 딱딱 끊어지는 맥락과 더불어 일련의 순서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한 번만 해보시면 나중에 수능 보실 때 오히려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평일에 등교하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시험 범위 끝까지 잘 공부하시고 중간고사 대비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믿고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연대가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